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공개되지 않은 사실인데 저도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모든 경제 문제, 특히 경제에 한해서만은 김덕훈에게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외교 안보, 즉 국방 쪽만 맡아보고 모든 경제는 김덕훈에게 힘을 실어주고 김덕훈이 말은 곧 내 말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당중앙회 전원회 때도 김덕훈을 많이 내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덕훈을 제2인자로 만들어줬죠. 김정은 다음에 항상 나오던 게 최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영훈이가 나왔는데 지금은 김정은, 모든 공식 속상이나 모든 노동신문이나 모든 서열에서 김정은 다음엔 꼭 김덕훈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김정은에는 가장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자기 정권 자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가 유지하기 힘들다는 걸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 문제는 김덕훈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제를 한번 일도 세워보라고 지금 과업을 줬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런데 김덕훈 총리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수입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습니까? 그나마 차관 형태로 중국에서 북한을 너무 많이 식량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또 원유도 너무 많이 지원해 주고 또 건축자재도 너무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점점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자 김덕훈 총리는 특별 임무를 줘서 몇 명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몇 사람을 중국에 급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일하러 나와 있는 노동자들 아직 많죠. 한 2만여 명이 됩니다.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기술 노동자들도 있고 봉제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뭐 상당히 일반 이 건설 노동자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또 무역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3년 동안 코로나로 봉쇄돼 들어가지 못하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과업이 떨어져 가지고 누구든지 한 사람당 100불씩 다 돈을 모아서 식량을 사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창고, 대련이나 유해나 이런 단동, 동항이나 이런 창고들에, 보세 창고들에는 북한에서 돈 일반, 십시일반, 노동자들이 봉급한 거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옥수수나 또 긴급 지시 떨어지는 원료 자재들을 계속 창고에 보관해 놨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송이죠. 이 수송을 하려니까 지금 철도 수송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도 수송이 봤자 한 10방통, 한 방통이 차량이 약 60톤인데 15방통밖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거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12방통이지 15방통. 그러면 60톤이면 600톤, 5, 6에서 한 900톤 정도, 1000톤 미만으로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이게 어림도 없다는,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형 배가 중국 배는 가지도 못하고 또 중국의 배는 공해상 근처까지 가서 입항을 못한다는 거죠. 입항을 하게 되면 코로나 때는 코로나 돼서 못했지만 지금은 유엔 제재에 걸려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갔던 배는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5만 톤이든 2만 톤이든 중국 배들이 북한은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북한이 배가 와서 실어 가야 되는데 배가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정은 정권 11년 동안 저는 배를 건조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배 건조식 뭐 5,000톤급인가 뭐 물고기 잡는 배, 냉동 운반선인가 배를 하나 건조하는데 김정은이 언제 한번 갔다 왔다는 이야기 외에 뭐 볼크선이 됐던 무역선이 됐던 대형 뭐 15,000톤 이상은 건조를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5,000톤에 10,000톤짜리 배도 생산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온 소식도 아직 북한이 그동안 약 한 20년 동안 배를 건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송할 배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북한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임무를 주고 나왔는데 문제는 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광물과 석탄 자원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철광석이나 비철금속 광산이나 석탄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중국에 보내서 거기서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는 돈을 가지고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와야 되는데 식량, 특히 가장 급한 것이 식량하고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 식량하고 의약품을 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차관으로 수십억 달러치 줬기 때문에 광물 자원이나 석탄 자원이 들어가면 그건 차관 형식으로 준 걸 국가 대 국가에서 준 것을 다 몰수하다시피 거기서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한 차관 값으로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살려면
북한이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현금도 많이 가지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또 그전에 해커들이 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해킹해가지고 뭐 19억 달러, 20억 달러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금으로 확보하고 가지고 들어간 돈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들어오는 돈은 중국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 일부, 무역하는 사람들, 기술 일꾼들 몇 명, 한 2만 명 정도, 그리고 러시아에 나와 있는 약 한 4, 5만 명의 노동자들, 이것밖에는 외화벌이 원천이 없다는 거죠. 그나마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때 러시아로부터도 물자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벨라루스나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그래도 돈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중국 은행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자처럼 이 총리의 특별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물자를 사가는데 그것도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왜?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덕훈 총리의 특명을 받고 나와 있는 사람들, 돈도 얼마 안 되고 사갈 물자는 많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가 아니라 개인 회사 대 회사 이런 식으로 물자를 사서 몰래 소형배로 실어 나르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 들키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또 심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이 그래도 북한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중국은 말로만 도와준다고 하고, 물론 뭐 식량 50만 톤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거 다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다 차관 형태로 주고, 원유가 40만 배럴씩 들어간다고 하지만 차관 형태로 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오는 광물 자원을 가지고 광물, 석탄을 상쇄한다는 겁니다. 북한에 공급해준 이 식량이나 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일부 약간의 원유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그걸 몽땅 갚아버릴 수도 없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김덕훈 총리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정은이가 신임한다고 2인자 자리에 소유를 배치해주고 김정은이 권한을 다 쓰라고 한다고 하지만 뭐가 있어야 권한을 쓸 거 아닙니까? 특별 임무를 주면서 내보낸 사람들에게 재량껏 알아서 겨우 100만 불을 가져와 가지고 500만 불어치 사오라고 과업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만 불을 가져와서 어떻게 500만 불치 물자를 북한으로 사서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그 임무를 받고 나온 사람들 한숨만 쉬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김덕훈 총리도 딱하게 된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마치도 모든 경제적 권한을 다 김 총리에 인계해줬기 때문에 후에 일을 잘못하면 여하불문을 떠나 충성심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아마 또 이런 질책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김정은은 점점 더 살이 쪄가는데 김덕훈 총리는 점점 더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죠. 이 사람이 김덕훈 총리입니다.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뭐 앳된 청년 같죠? 다른 사진 하나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당전의 정치국 회의하는 장면인데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연설하는 김정은인데 살 엄청 쪘죠. 자, 여기 이제 김덕훈이 참 말랐습니다. 연설하는 사진 보면 막 불쌍할 정도죠.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김덕훈 총리는 가까이에서 비친 사진 상당히 수척하고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탔습니다. 얼마나 현지들 많이 나가고 농촌으로, 공장으로, 제강소로, 제철세로, 탄광으로 계속 경제 때문에 모든 중책을 맡아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줬다고 하는데 돈은 하나도 없지. 얼굴 모습 한번 보시죠. 이분은 이렇게 살이 그냥 비둥 져가지고 너무 살이 쪄서 걱정이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북한이 무기와 군수물자, 군복과 같은 이런 군수물자를 주고 그나마 그쪽에서 중국 위안화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많이 들어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러시아에서 받은 차관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원유, 밀가루, 석유와 밀가루, 휘발유를 비롯한 이런 또 항공유, 이번에 훈련할 때도 항공유를 많이 들어왔죠. 이런 기름들을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봉급으로 지금 겨우 지탱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금이 다 말라버린 김정은. 11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간부들에게 제대로 변변한 선물도 한 번 해보지 못한 김정은. 오늘도 강민도TV 자주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